유럽 재난 역사상 가장 기묘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것도 개 한 마리 때문에 말입니다. 2024년 3월 17일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장은 아무런 과학적 징후도 없는 상황에서 마을 전체에 긴급 대피령을 발동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조롱했죠. 개 짖는 소리에 놀란 겁쟁이들이라고요. 하지만 36시간 후 500년 역사의 마을이 산사태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유럽은 경악했습니다.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국 전북의 쓰레기장에서 구조된 진돗개 설봉. 이 녀석이 어떻게 독일 최첨단 시스템보다 72시간이나 먼저 재앙을 예견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EU의회가 공식 인정한 과학의 한계를 넘어선 생명의 경고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펠레그리니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나 지금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유럽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45년 인생에서 가장 기묘한 일이 바로 작년 봄에 일어났습니다. 2024년 2월 15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특별한 화물이 도착했어요. 한국 전남동물보호협회와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오게 된 진돗개였습니다. 철창 안에서 처음 본 그 녀석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요. 경계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깊은 지혜가 느껴졌거든요. 설봉이라는 이름의 이 개는 전북 남원의 폐농장에서 구조됐다고 했습니다. 3살 정도로 추정되는 수컷이었죠. 한국 담당자가 보낸 메일에는 매우 예민하지만 공격성은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센터로 데려온 첫날부터 설봉은 특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지하 기계실 근처를 지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바닥 냄새를 맡더군요. 처음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설봉이 갑자기 일어나 북동쪽 창문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은 슈바르츠발트의 산비탈이 시작되는 방향이었죠. 15년간 수백 마리의 구조견을 돌봤지만 이런 행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훈련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그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진돗개는 한국에서 1000년 넘게 산과 함께 살아온 개입니다. 그들의 DNA에는 우리가 잊어버린 자연의 언어가 새겨져 있죠. 당시엔 그저 낭만적인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설봉이 산책 중 특정 지점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센터에서 북동쪽으로 3km 떨어진 하이킹 코스였죠. 목줄을 아무리 당겨도 설봉은 그 자리에 앉아 산비탈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주민 한스 밀러 씨가 센터를 찾아왔어요. 60대 중반의 이 농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네 개가 매일 밤 우리 마을 쪽을 보고 있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오. 저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경력의 동물행동학자로서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설봉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고 말이죠. 설봉이 센터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본격적인 관찰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10시에 설봉의 행동을 기록했죠. 패턴이 분명했어요. 해가 지면서부터 설봉의 불안감이 증가했고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심했습니다. 센터에는 독일 양치기계 12마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설봉의 차이는 확연했어요. 양치기개들이 규칙적인 순찰 패턴을 보인 반면 설봉은 마치 레이더처럼 특정 방향만 계속 감시했습니다. 북동쪽 42도 각도, 정확히 밀러 시내 마을이 있는 방향이었죠. 2월 28일 밤 11시 설봉이 처음으로 길게 울부짖었어요. 30초간 이어진 그 울음소리는 슬프면서도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설봉과 함께 그 방향으로 산책을 나갔죠. 평소와 달리 설봉이 앞장서서 저를 이끌더군요. 해발 780m 지점에 도착했을 때 설봉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코를 대고 한참을 냄새 맡은 후 흙을 앞발로 파기 시작했어요. 10cm쯤 팠을까요? 설봉이 물러서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흙을 비닐봉지에 담아 센터로 돌아온 저는 현미경으로 확인해 봤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산림 토양이었죠.
하지만 설봉은 그날 밤 처음으로 밥을 남겼습니다. 평소에 절반도 먹지 않았어요. 3월 2일 한국훈련사와 두 번째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보낸 영상을 본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마르코 선생님, 진돗개가 땅을 파는 건 아주 특별한 신호예요. 조상 대대로 산사태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겪으며 발달한 본능입니다. 1978년 진도에서도 큰 산사태가 있기 3일 전 마을의 개들이 모두 산을 등지고 짖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지역 지질학자인 안나 슈미트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위넨 공대 출신의 그녀는 이 지역 집안 조사를 10년째 담당하고 있었죠. 다음 날 그녀가 팀과 함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마르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 안나 박사는 측정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죠.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지하 수위, 토양 밀도, 경사 안정도 뭐 하나 이상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날 밤 설봉은 처음으로 울타리를 넘으려고 시도했습니다. 2m 높이의 철망을 타고 오르다가 제가 발견해서 막았죠. 설봉의 눈을 들여다봤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개는 무언가 절박한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는 것을요. 3월 5일 오전 저는 설봉이 파놓은 흙 샘플을 가지고 프라이부르크 대학 토양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의 연구원은 정밀 분석 후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철분 함량이 평균보다 0.3% 높네요. 하지만 이 정도는 자연적인 편차 범위입니다. 그날 오후 밀러 씨가 다시 센터를 방문했어요. 이번엔 마을 주민 5명과 함께였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소. 지난 일주일간 우물물 높이가 5cm나 낮아졌어요. 50년 살면서 처음입니다. 저는 즉시 안나 박사에게 이 사실을 전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계절적 변화일 뿐이에요. 데이터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니까요. 3월 7일 새벽 4시 설봉이 갑자기 제 숙소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 설봉이 제 잠옷 자락을 물고 밖으로 끌었어요. 따라 나가 보니 북동쪽 하늘이 이상했습니다. 새들이 떼를 지어 산에서 멀어지고 있었죠. 수백 마리는 되어 보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시청에 가서 비공식적으로라도 경고를 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시청 안전과장인 클라우스 베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물행동학 박사가 개 한 마리 말 듣고 행정력을 낭비하라고요? 독일은 과학의 나라입니다. 좌절감을 안고 센터로 돌아온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산사태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1978년 진도군 산사태 당시 마을 개들이 3일 전부터 집단으로 산을 등지고 짖었고 하루 전에는 모두 마을을 떠났다는 기록이었죠. 그리고 그중 유일하게 남아 주민들을 깨운 개가 있었는데 그 개 덕분에 87명이 목숨을 건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3월 8일 설봉이 처음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센터 직원이 목줄을 채우려 하자 이빨을 드러낸 겁니다. 15년 경력의 훈련사인 프란츠도 당황했죠. 이 개가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눈빛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서만 나타나요. 그날 밤 저는 설봉과 함께 밖에서 잤습니다. 정확히 밤 11시 47분 설봉이 일어나 북동쪽을 향해 서더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어요. 그리고는 제 쪽을 돌아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3월 9일 오전 저는 센터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신이든 과학이든 저는 설봉을 믿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일 것 같아요.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합니다. 직원들은 의아해했지만 15년간 함께 일하며 쌓은 신뢰가 있었기에 제 결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설봉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3월 9일 오후 저는 설봉의 행동 데이터를 정리해서 미넨 공대 지진연구소에 보냈습니다. 72시간 주기로 강해지는 불안 반응, 특정 방향에 대한 집중, 그리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계 강도까지 모든 것을 차트로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미넨에서 연구팀이 직접 내려왔어요.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말이죠. 지진계, 경사계, 지하수위 측정기, 이빈 인공위성 데이터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6시간의 정밀 측정 후 그들의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설봉이 연구팀의 장비 중 하나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초저주파 측정기였죠.
설봉이 그 기계 옆에 앉아서 한참을 있더니 갑자기 일어나 산 방향으로 3번 짖었습니다. 짧고 날카롭게 말이죠. 3월 11일 마을 주민들의 불만이 본격화됐어요. 20명이 단체로 센터를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당신 개 때문에 온 마을이 불안에 떨고 있소. 아이들이 악몽을 꾼다고 하오. 한 주민이 소리쳤죠. 저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때 설봉이 갑자기 그들 앞으로 걸어가더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히 각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신기하게도 주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중에 한 주민이 말했죠. 그게 눈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란 걸 알겠더군요. 3월 12일 오전 설봉이 처음으로 흙을 물고 왔어요. 산책 중에 특정 지점에서 파낸 흙이었죠. 센터로 돌아와 현미경으로 확인해보니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세한 석영 결정에 균열이 있었어요. 지질학 교과서에서나 보던 압력을 받은 암석의 전형적인 특징이었죠. 즉시 안나 박사에게 사진을 보냈더니 그녀도 놀랐습니다. 이건 이상해요. 이런 균열은 상당한 집안 스트레스를 받아야 생기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대규모 재해 가능성은 낮다고 했죠. 그날 밤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문의했던 한국국립방재연구원의 답변이었습니다. 1978년 진도 산사태 보고서에 전문이 첨부되어 있었죠. 거기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산사태 72시간 전부터 지역개들이 특정 주파수의 미진동을 감지한 것으로 추정됨. 인간의 감지 한계를 넘어서는 0.1Hz 미만의 초저 주파였음. 3월 13일 새벽 설봉이 처음으로 먹이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물만 조금 마실 뿐이었죠. 그리고는 센터 울타리 쪽으로 가서 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8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말입니다. 오후 3시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과학이 뭐라 하든 저는 설봉의 경고를 믿기로 한 거죠. 시청에 다시 가서 이번엔 시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48시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까지 아무 일 없으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시장은 고민 끝에 말했죠. 공식 대피령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대피를 권고하는 건 막지 않겠습니다. 3월 14일 오전 6시 설봉이 센터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2m 울타리를 뛰어넘으려다 뒷다리를 다쳤지만 절뚝거리면서도 계속 북동쪽을 향해 가려 했죠. 저는 설봉을 안아 올렸어요. 그날 오전 9시 저는 마을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48시간 동안 친척 집이나 호텔에 머무르시길 권합니다. 1847명 중 약 300명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떠났어요. 대부분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었죠. 오후 2시 지역 언론에서 취재가 왔습니다. 이탈리아인 센터장이 개 한 마리 때문에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갈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설봉의 상태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3월 14일 밤 8시 설봉이 갑자기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문을 부수다시피 하고 들어온 설봉은 제 옷자락을 물고 밖으로 끌었습니다. 따라 나가니 센터 직원 6명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프란츠가 말했죠. 설봉이 우리 방문을 다 두드렸어요. 나오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때 설봉이 산 방향을 보며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1분 넘게 이어진 그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월 15일 새벽 1시 저는 시장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대피령을 내려야 합니다. 설봉이 극도의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시장은 30분 후 저를 만나자고 했죠. 시청 회의실에 도착하니 부시장, 안전과장, 경찰서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의 모든 기록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사례도 포함해서 말이죠.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1,500명을 대피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새벽 3시 설봉을 데리고 시청에 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설봉은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시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개가 정말로 뭔가를 느끼는 것 같군요. 그때 경찰서장의 무전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을 외곽도로에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폭 2cm, 길이 50m입니다. 시장이 즉시 일어섰어요. 대피령을 발동합니다. 전 주민 즉시 대피.
새벽 4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방송 차량이 마을을 돌며 대피 명령을 전했죠. 긴급 대피령입니다. 모든 주민은 즉시 서쪽 대피소로 이동하십시오.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집을 나왔어요. 짐을 챙기느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사이로 설봉이 뛰어다녔습니다. 신기하게도 설봉은 아직 집에 있는 사람들의 집 앞에서만 짖었어요. 덕분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12명을 추가로 구조할 수 있었죠. 3월 15일 오전 8시 대피소에 1,523명이 모였습니다. 324명은 이미 며칠 전 자발적으로 떠났기 때문에 마을은 완전히 비었죠. 그런데 설봉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대피소 안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다시 마을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프란츠가 설봉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뭔가 빠뜨린 게 있나 봅니다. 저는 즉시 인원 점검을 지시했죠. 10분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르스트 가족 4명이 명단에 없었던 거예요. 마을 가장 동쪽 끝에 사는 양봉업자 가족이었죠. 저는 설봉과 함께 구조팀을 따라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설봉이 앞장서서 달렸어요. 평소와 다른 길로 가더니 산 중턱의 외딴 집에서 멈췄습니다. 집 안에는 호르스트 씨가 다친 아내를 돌보고 있었고 2 아이가 겁에 질려 있었죠. 차가 고장나서 대피 방송을 듣고도 나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대피소로 데려온 시각이 오전 10시 30분이었어요. 설봉은 그제야 조금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일부 주민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잖아. 허위 경보야. 오후 2시 미넨 공대 연구팀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더 정밀한 장비를 가지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가져온 초정밀 진동 감지기에 미세한 신호가 잡혔어요. 0.05Hz의 초저주파 진동이었죠. 인간은 절대 느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연구팀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건 지각 깊은 곳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에요. 그때 설봉이 연구팀장 앞으로 다가가 그의 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계를 쳐다봤어요. 마치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오후 4시 마을 입구 도로에 균열이 5cm로 벌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안나 박사가 긴급히 달려와 확인했죠. 이건 단순한 집안 침하가 아니에요. 깊은 곳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녁 6시 대피소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회의적이던 주민들도 이제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그때 설봉이 갑자기 일어나 대피소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더 멀리 서쪽으로 가야 한다는 듯이 짖었어요. 시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2차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프라이부르크 시내 체육관으로 가겠습니다. 20km 떨어진 곳이었죠. 일부 주민들은 과잉 대응이라고 불만을 터뜨렸지만 호르스트 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이게가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저는 이게를 믿겠습니다. 밤 11시 모든 주민이 프라이부르크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설봉은 그제야 처음으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제 옆에 누워 잠들었죠. 3일 만의 수면이었습니다. 3월 16일 새벽 3시 17분 프라이부르크 체육관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고 있어서 느끼지 못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설봉이 벌떡 일어나 밖을 향해 짖기 시작했거든요. 30초 후 지진계의 규모 2.3의 미진이 기록됐습니다. 안나 박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진앙이 슈바르츠발트 북동쪽 사면입니다. 정확히 마을 위쪽이에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죠. 처음으로 그녀도 실제 위험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7시 추가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번엔 규모 3.1이었어요. 창문이 덜컹거릴 정도였죠. 주민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것 봐요. 슈바르츠발트 산비탈에 거대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마치 산이 갈라지는 것 같았죠. 독일 연방재난청에서 긴급 헬기가 출동했고 항공 촬영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됐어요. 폭 20m, 길이 500m의 균열이 시속 10m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대피 범위가 확대됐어요. 인근 3개 마을 주민 4,000명이 추가로 대피했죠. 설봉은 체육관 한가운데 앉아 차분하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짖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할 일을 다 했다는 표정이었죠.
오후 1시 지질학자들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하 300m 지점에 안반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대규모 산사태가 임박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안나 박사가 대답했죠. 모든 과학적 지표는 정상이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저와 설봉을 바라봤어요. 이게만이 알고 있었죠. 오후 3시 17분 굉음과 함께 산이 무너졌습니다. 체육관에서 20km 떨어진 곳이었지만 진동이 느껴졌어요. 실시간 중계 화면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우리가 살던 마을 전체가 수백만 톤의 흙과 바위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5분 동안 산사태가 계속됐어요. 먼지가 가라앉아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500년 역사가 순식간에 지워진 거예요. 하지만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죠. 1847명 모두가 안전했습니다. 저녁 뉴스는 프라이부르크의 기적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독일 총리가 직접 대피소를 방문했고 설봉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게가 독일 국민을 구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날 밤 설봉은 13시간을 내리잤습니다. 코를 골며 깊이 잠든 모습을 보니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국 전북의 쓰레기장에서 죽을 위기에 있던 개가 독일 국민 1847명을 구한 거예요. 3월 17일 전 세계 언론이 프라이부르크에 몰려들었습니다. CNN, BBC, NHK 그리고 한국의 KBS까지 왔죠. 모두가 설봉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설봉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3일간의 극도의 긴장이 풀리자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죠. 오후에 깨어난 설봉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줬어요. 천천히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때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설봉의 이야기를 한국에도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토종견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이니까요. 3월 25일 이후 재난안전위원회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저와 안나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죠. 위원장이 물었어요. 어떻게 모든 과학 장비가 놓친 것을 개 한 마리가 감지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설봉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연의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0.05Hz의 초저주파, 지하수위의 미세한 변화, 땅속 깊은 곳의 압력 변화까지 모든 신호를 종합적으로 감지한 거죠. 무엇보다 천년을 산과 함께 살아온 진돗개의 유전자가 위험을 알아본 겁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생물감지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설봉에게 이후 명예구조견 칭호를 수여했죠. 유럽 역사상 아시아계가 받은 첫 번째 공식 훈장이었습니다. 4월 10일 한국-독일 공동연구소 설립이 발표됐어요. 자연재해 생물감지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프라이부르크 대학 내에 설치되기로 했죠. 초대 소장은 저와 한국의 김철수 박사가 공동으로 맡게 됐습니다. 김 박사는 1978년 진도 산사태를 연구한 바로 그분이었어요. 5월 1일 한국에서 진돗개 10마리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모두 보호소에서 구조된 개들이었죠. 이름은 희망, 평화, 사랑, 믿음, 용기, 지혜, 인내, 충성, 우정, 그리고 기적이었어요. 설봉이 선배견으로서 이들을 이끌게 됐죠. 6개월 후인 9월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희망이가 라인강 유역의 홍수를 3일 전에 감지한 거예요. 덕분에 2개 마을 주민 500명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죠. 이제 유럽 전역이 한국 진돗개의 능력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2024년 12월 설봉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어요. 천년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 공개됐죠.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은 설봉이 한국 진도를 방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향 땅을 밟은 설봉은 바다를 향해 길게 울부짖었어요. 조상들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죠. 지금 저는 연구소 사무실에서 이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설봉과 10마리의 진돗개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여요. 내일은 스위스 알프스 지역으로 파견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도 분명 생명을 구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과학은 위대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천년의 본능이 자연과 함께 진화해온 생명의 지혜가 최첨단 기계보다 정확할 수 있어요. 설봉이 가르쳐준 교훈이죠. 한국의 작은 보호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개가 유럽의 수호천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기적이 아닐까요?
설봉아 고맙다. 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을 유럽은 영원히 기억할 거야.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